처음에는 그냥 조선적 하면 그건 조총련계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북한과 연결된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남한 출신자가 한국적이고 네. 또 민단. 그렇죠. 그리고 북한 출신자가 조선적이고 조총련이라고 네, 그렇게 등식으로 생각했어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잘못된 그 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8%의 제일 자이니치들이 이 한반도 남부 출신이고요. 그 45년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적 문제 사실 저 책 페이지가 어느 정도 꽤 넘어가고 나서야 약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작가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실제로 그 국제법상으로 일본 국적자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게 48년 5월 11일입니다. 48년 5월 11일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 국민이 됐고요.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러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1947년 5월 2일 날 천황의 마지막 칙령으로 일본 국적이던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을 내린 이유는 5월 3일 그 다음 날 일본국 헌법이 발효가 되는데요. 일본국 헌법의 주어가 국민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초 메가더의 GHQ에서 연합군국 사령부에서 만든 헌법의 초안은 피플이었습니다. 한자로는 인민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네. 그것을 국민으로 바꿔놓고 조선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일본 국적을 박탈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방 후에 일본 정부가 47년이죠. 1947년에 외국인 등록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은 남도 북도 전부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말로 이 한반도 출신자들을 조선이라는 말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적이라는 게 생겼던 것이고요. 65년에 한일 관계가 이제 한일 협정을 맺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인치들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역사적 여건도 아니었던 것이죠. 조선 국적을 조총련하고 북한하고 연관시키는 그런 생각과 전혀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코하마 쪽에 정경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통일이 될 때까지 국적을 어디로 정하지 않겠다. 그냥 원래 있던 조선으로 나는 있겠다.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외국에 여행 가려고 그래도요. 단기 유학을 영국에 가려고 그래도 이게 나라가 없잖아요. 조선이라는 대사관이 없잖아요. 이게 참 불편해요. 여러 가지 추천서도 써줘야 되고 그런데도 그런 불편함을 감안하고 어떤 사람은 반김일성을 외치면서 주장하면서 또 통일을 얘기하면서 양쪽이 통일할 때까지 난 조선 국적을 가지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말씀 듣고 보니까 자이리치라는 어떤 일본 사회 내에서의 어떤 낙인, 편견 이런 게 정말 심한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이니치들이 일본에서 살면서? 사실 80년대 사회적 권리, 금융연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험 가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해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정치적 권리, 참정권의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계시는 1세, 2세들을 보면 결국은 평생 한 번도 정치적 권리, 자신의 투표 의견을 정치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채, 한 번도 투표를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참정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요즘은 또 KBS